11번 그린 가와나는 어느 해 우리나라를 통과한 서로 다른 태풍의 이동 경로를 똑같이 1일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에서 태풍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태풍의 눈이 발달한 상태였다. 자, 가그림에서 보면은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안을 따라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관측소는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안전반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가그림의 관측소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태풍이 우리나라의 그 남한 지역을 대각선으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해서 지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이 바로 이 관측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 가에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관측소의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가에서는 관측소가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안전반원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북풍이 불게 되지요. 북풍. 그 다음에 태풍이 조금 진행해 가지고 이런 위치에 오게 되면은 북서풍이 불 겁니다. 바람은 태풍의 중심을 향해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풍이 좀 더 진행해서 이런 위치에 오게 되면은 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1, 2, 3 이렇게 위치를 변하는 동안에 풍향도 1, 2, 3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북풍, 그 다음에 북서풍, 그 다음에 서풍이 되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위도 20도부터 북위 30도에서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1일 간격으로 태풍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에서 30도 사이에 이 태풍의 위치와 위치,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멀수록 이동 속도가 빠른 것이 됩니다. 같은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가 크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빠른 것이 되지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느렸다가 아니라 빨랐다지요. 나의 경우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가깝지만 가의 경우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에서 이동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가와나 모두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이 최소일 때 풍속이 최대로 나타난다. 가의 경우는 태풍이 관측소를 지나진 않았지요.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는 태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왔을 때, 이때 기압이 가장 낮아집니다. 기압이 최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풍에서의 기압 분포는 이와 같이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지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가장 낮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압의 그래프. 그런데 풍속은 반대지요. 풍속은 기압이 낮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지요. 그러다가 태풍의 중심, 여기서는 태풍의 눈이 있기 때문에 풍속이 갑자기 감소해서 가장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른쪽인데 이쪽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풍속이 점점 증가해서 최대가 되지요. 그러다가 다시 멀어지면 다시 감소하는 식으로. 그래서 풍속의 그래프는 중심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태풍의 눈 중심에서는 갑자기 감소하고 다시 벗어나면 또 점점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풍속은. 그런데 가의 위치는 태풍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벗어난 이런 위치가 바로 가의 위치인데, 이때 가장 중심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기압은 최소가 되지만 풍속은 최대로 나타납니다. 이때 기압이 최소일 때 풍속은 최대가 되지요. 그래서 가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왔을 때 이때 기압이 최소인데 풍속은 최대로 되는 거 맞았습니다. 풍속은 최소일 때, 기압이 최소일 때 풍속은 최대로 되는 거 맞는데, 나의 경우는 태풍이 관측소를 통과해버렸죠. 중심이 지납니다. 태풍의 중심. 그래서 태풍이 중심을 지날 때 이때 기압이 최소가 되는데, 이때
풍속은 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죠. 중심에서는 기압도 최소지만 풍속도 최소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기압이 최소일 때, 즉 태풍 중심의 관측소를 통과할 때죠. 이때 풍속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다 같이 중심에서는 기압도 최소이고 풍속도 최소이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모두라고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것은 12번 그림 가는 어느 해역에 위치한 태풍의 적외 영상을, 그리고 나는 가위 위치에 있는 이 태풍의 해수면에서의 등압선과 풍속 및 풍향 분포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가위 그림이 적외 영상이라고 했는데, 적외 영상에서는 온도가 높은 곳은 검게 나타나고 온도가 낮은 곳은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데, 구름은 높게 발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지요. 그래서 이 부분, 태풍이 발달한 부분에서는 하얗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림은 가에 위치한 이 태풍의 해수면에서의 등압선, 이 동그라미 타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타원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등압선입니다. 그리고 풍속은요 깃대의 그 꼬리표가 바로 풍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풍향은요 깃대 방향이 바로 풍향이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자, 기억 첫 번째, 태풍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면은 요 선을 경결해 가지고 요 선이 바로 태풍 이동 방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살표를 기준해 가지고 오른쪽에서는 등압선 간격이 아주 조밀하죠. 이거는 풍속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풍속은 강해지기 때문에 이 화살표 태풍의 이동 방향을 요 방향으로 봐야만이 요쪽 오른쪽 요쪽이 우연반원이 될 수가 있지요. 풍속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우연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이동 방향의 왼쪽 이쪽은 등압선 간격이 넓기 때문에 풍속이 작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쪽 왼쪽은 안전반원이 되지요. 그래서 태풍 이동 방향은 북서쪽이 되어야만 우연반원과 안전반원이 정확히 구별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태풍 이동 방향은 남쪽이 아니라 북서쪽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요. 그 다음에 니은 태풍은 XX'를 축으로 안전반원과 우연반원이 구분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 태풍의 이동 방향이 북서쪽이기 때문에 이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이 태풍의 이동 방향을 기준해 가지고 오른쪽이 우연반원, 왼쪽이 안전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연반원과 안전반원의 구분하는 기준은 XX- 축이 아니라 태풍의 이동 방향 화살표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구름은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이 부분이 태풍의 눈이지요. 중심으로 남동쪽이면 이쪽이네. 이쪽, 아래쪽 오른쪽, 이쪽이 남동쪽인데 구름이 넓게 발달하고 있네요. 그리고 북서쪽은 이쪽인데 구름의 분포가 좁지요. 그래서 남동쪽이 북서쪽보다 넓게 분포한다. 맞았습니다. 디귿. 13번 그림 가나다는 어느 해 9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느 태풍을 18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위성 영상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제주도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속해 있었다.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갈 때 제주도의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태풍의 눈의 위치를 잘 보면은 태풍이 제주도의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놓이게 되지요. 제주도는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놓이는 지역이 됩니다.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지역은 안전반원이지요. 그래서 기억, 제주도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속해 있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태풍 중심의 하강 기류는 가보다 다가 강하다. 태풍 중심에서 하강 기류가 강할수록 구름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뚜렷하게 검은 부분,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은 검은 부분이 뚜렷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태풍의 눈이지요. 그래서 태풍 중심의 하강 기류가 강할수록 이 검은 부분 태풍의 눈이 크게 발달됩니다. 그런데 가는 뚜렷하게 태풍의 눈이 보이는데 다는 거의 사라졌지요. 그래서 강한 하강 기류는 가에서 주로 나타나고 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겠지요.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A 지역에는 정체성 고기압이 위치한다. 나에서 요 A 위치 검게 표시가 되어 있죠. 검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구름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여름철 태풍이 나타날 무렵 여름철에 형성되는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아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고 여름 내내 머물러 있지요.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은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14번 그린 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그리고 나는 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A해역, 여기가 A해역이지요. A해역에서의 해수면 높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태풍이 A해역을 지나서 B해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12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A부터 B까지 이동하는 데 12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태풍의 중심이 A해역을 통과한 시기는 D2일 공세시경이다 라고 그랬는데 태풍이 A해역을 통과할 때는 중심이 A해역을 통과할 때는 가장 기압이 낮아질 때가 되죠. 근데 기압이 가장 낮게 되면은 공기가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해수면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그림에서 A해역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히 높아진 시간 요때인데 요때는 바로 D3일 0시 직전이었죠. D3일 0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D3일 0시 직전에 태풍은 A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B는 12시간 후에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D3일 0시면 여기는 D3일 12시 그러니까 낮 12시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로부터 또 12시간이 경과하면 이쯤에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D4일 0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략. 그래서 기억 태풍의 중심이 A해역을 통과한 시기는 D3일 0시 직전이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해역의 해면기압은 D3일 12시보다 D4일 0시에 더 높을 것이다. B해역에서는 D3일 12시 요때 태풍이 요 B에 가까워지죠. 태풍의 중심이. 그래서 이때 해면기압이 아주 낮게 됩니다. 그리고 D4일 0시 정도 되면 이 태풍의 위치가 이 정도 가기 때문에 태풍 중심으로부터 멀어지지요. 그래서 기압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D4일 0시에 더 높을 것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바람 효과만 고려할 때 태풍이 통과한 해역의 표층 수온은 태풍 통과 후가 태풍 통과 전에 비해 낮아진다. 맞죠? 태풍이 통과하게 되면은 강한 바람에 의해서 해수의 혼합작용 밑에 있는 바닷물과 위에 있는 바닷물이 섞이기 때문에 찬물이 올라와서 표층 해수의 수온은 낮아지게 됩니다. 밑에 찬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표층 수온은 통과 전에 비해서 통과 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15번 그린 가나다는 각각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주요 악기상, 큰 피해를 주는 기상현상을 악기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뇌우, 우박, 집중호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가는 뇌우지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뇌우입니다.
나는 우박이지요. 다는 집중호우입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가와나 모두 한여름에 주로 발생한다. 네우는 한여름에 발생하는 거 맞지요? 여름에는 지표면이 높은 태양열에 의해서 가열되기 때문에 강한 상승기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정란운이 이와 같이 형성돼 가지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박은 한여름에는 내리다가 다 녹아버리죠. 기온이 높기 때문에 내리다가도 녹아서 비로 내리고 맙니다. 우박은 내리기가 여름에는 어렵습니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내리다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우박은 한여름에는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다는 홍수, 산사태 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 맞죠? 집중호우기 때문에. 집중호우는 한 곳에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날 때 정란운이 형성돼 가지고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비를 내리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줍니다. 홍수, 산사태 등을 일으키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나다 모두 정란운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잘 발생할 수 있다. 맞지요? 네우, 우박, 집중호우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두꺼운 정란운이라든가 저군, 그러한 그 높이가 높은 구름이 발달할 때 주로 발생하는 거 맞았습니다. 16번 그린 가는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된 시기를 전후하여 서울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나는 이 황사의 발원지와 이동 경로, 이동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기억. 황사가 발원한 시기는 D2일 15시경이다. 가의 그래프를 보면은 관측기간 동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평균값이 나와 있는데 D2일 15시경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나그림에서 황사의 발원지로부터 서울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생한 시간은 이보다 하루 전이 되겠지요. 그래서 황사가 발생된 시기는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생된 시기는 D1일 15시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의 사막지대라든가 또는 그 네이멍구 고원 또는 황토 고원 또는 타클라미칸 사막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 이 지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황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황사의 발원지가 됩니다. 자, 니은.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된 시기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당연히 맞는 것이지요. 황사는 모래먼지와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황사가 관측된 시기에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는 평상시보다 훨씬 높게 되는 거 맞았습니다. 니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리나라에서 주로 황사가 관측되는 시기는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확장되는 시기다.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되는 시기는 겨울인데 겨울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모래들이 모두 얼어서 날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그래서 황사는 주로 봄철에 주로 발생이 되지요. 봄철에는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쉽게 날려서 이동을 해옵니다. 그래서 황사는 주로 봄철인데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 대신에 양쯔강 기단의 세력이라고 해야 맞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7번 그린 가와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집중호우의 시간당 강수량 1시간당 밀리미터의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가에서 제주도 부근에는 남풍계열이 분다라고 그랬는데 우선 그 강수구역의 분포를 보았을 때 가그림의 경우는 강수구역이 원형 또는 원형에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선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태풍에 의한 강수량 분포입니다. 태풍의 형태와 비슷하지요. 그리고 나의 경우는 강수구역이 동서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마전선의 형성 방향과 일치하지요. 그래서 나는 장마전선에 의한 강수량 분포가 됩니다. 가는 태풍에 의한 강수량 분포.
기억, 가에서 제주도 부근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제주도는 태풍의 유기가 중심이죠. 태풍의 중심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강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얀 부분은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주도의 위치는 이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바람은 태풍 중심을 향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볼 때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남풍 계열의 바람은 아니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와 같은 형태의 집중호우는 주로 여름철에 나타난다. 맞죠? 여름철에는 주로 장마전선이 주로 여름철에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서방향의 강수구역이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가와나 모두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에서 기압이 가장 낮다. 나의 경우는 장마전선에 의한 강수량 분포라고 그랬는데, 장마전선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가장 낮기도 하고, 또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강수량도 가장 많은 거 맞습니다. 나는 맞는데 가의 경우는 안 그렇지요. 가의 경우는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이 태풍의 중심 눈인데, 이곳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오히려 가장 주위보다 적지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18번 그림은 불균등 가열에 의해 발생하는 뇌의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저근형 구름 가나 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뇌는 크게 세 단계로 발달이 되는데, 첫 번째 저근 단계에서는 상승기류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함께 나타나는데, 하강기류에 의해서 강한 비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기류만 발생이 되고 비가 약해집니다. 자, 기억 구름의 두께는 나하면은 성숙 단계죠.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성숙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 가는 상승기류만 나타나기 때문에 저근 단계인데, 성숙 단계가 저근 단계보다 두껍다. 맞았지요. 구름의 두께는 성숙 단계에서 가장 두껍습니다. 저근 단계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는 B면 하강기류지요. 그 다음에 A는 상승기류인데, 집중호우는 주로 하강기류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와 같은 기상현상은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다. 니은은 지표면의 불균등 가열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규모가 작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쉽다가 아니라 어렵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9번 다음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기상 관련 기록 중 일부이다. 인용문에 제시된 월은 모두 음력이다. 가 221년 여름 5월 양력 6월 8일부터 7월 7일 나라 동쪽에 큰 물이 나서 산 40여 곳이 무너졌다. 나 298년 봄 2월 양력 2월 28일부터 3월 29일에 경도 경주에 안개가 짙게 끼어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었는데 5일 만에 거쳤다. 다 800년 여름 4월 양력 4월 28일부터 5월 26일에 폭풍이 나무를 부러뜨리고 기와를 날려보냈다. 설한전에 쳤던 발이 날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자료에 대해 타당하게 설명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생의 기억은 주로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역에서 나타났을 거야. 맞지요? 집중호우는 큰 물을 가리키는데, 집중호우에 의해서 큰 물이 발생이 되는데, 큰 물은 이제 홍수를 일으키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학생 B, 니은을 관측한 지역의 대기는 안정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니은은 안개가 짙게 끼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안개는 지표면 위에서 발달된 복사안개인데, 이 복사안개는 지표면이 냉각이 될 때 공기의 기온이 있을 점 이하로 떨어져서 형성된 안개이기 때문에 대기에 대류 현상이 나타나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대기가 잔잔할 때, 안정되어 있을 때 주로 지구표면에 복사 에너지가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쉽게 안개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 위에 형성되는 복사 안개는 대기가 안정한 상태에서 대기 연직 운동 없이 안정한 상태에서 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니은 학생 B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 이것은 강풍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맞지요? 폭풍은 바로 강풍입니다. 내용에서 나무를 부러뜨리고 기와를 날려보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폭풍은 강풍을 뜻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ABC 학생이 모두 맞았습니다. 20번 그린 가나다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겨울철입니다. 폭설이 내린 어느 날 정오부터, 정오는 12시지요. 3시간 간격 12시, 15시, 18시 3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가시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 B는 지표상의 지점이다. A의 위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위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관측한 그림은 나 그림입니다. 이때가 정오죠. 12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A 지역을 잘 보면 되는데 이 나 그림에서는 A 지역이 검게 표시되어 있죠. 가시 영상이기 때문에 검다는 것은 아직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시 영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름은 밝게 찍히는데 아직까지 이 A 부분에 색깔이 검기 때문에 아직은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림을 보면 이쪽 동해안이 컴컴하지요. 가시경상이기 때문에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둑어둑해지면 이쪽 동해상에 색깔이 이렇게 검게 나타나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 가장 늦은 18시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먼저 관측한 시각이라고 그랬죠. 아직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다음에 가입니다. 이제 구름이 형성되었죠.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측 순서는 나 12시, 나의 모습은 12시 정오에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가는 15시 그리고 다는 18시로 보면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A에서 구름의 두께는 가가 나보다 두껍다. 가는 아직 이 나에서는 아직 이 A 부분이 검기 때문에 구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가는 더 밝게 하얗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이 이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두께는 가가 나보다 두꺼운 거 맞았습니다.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B 부근에서는 대체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자리 잡지요.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적으로 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주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아니라 북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해야 맞지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촬영 시각이 가장 늦은 것은 다이다. 맞지요. 요게 이쪽 오른쪽 동해상이 검게 표시되기 때문에 가장 관측 시각이 늦은 것은 저녁 때 무렵이기 때문에 다가 됩니다. 가시 영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태양이 서쪽으로 질 무렵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양이 적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게 사진에서도 검게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 시각이 가장 늦은 것은 다이다. 이것은 맞았습니다. 관측 순서는 나, 그 다음에 가, 다의 순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은 맞았습니다.